안녕하십니까. 제이스 이듀의 대표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년 10월 치러지고 있는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PSAT NMSQT, 이름도 생소한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학년 학생들, 주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11학년이 되고 나면 제일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시험 중에 하나죠. 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SAT는 preliminary, 즉 사전 예비 뭐 이런 뜻이겠죠. preliminary SAT. 그러니까 SAT보다는 조금 사전적인, 그러니까 그 이전에 치러지는 시험이다라는 그런 뜻이겠고요.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붙은 NMSQT는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즉 National Merit Scholarship Corporation에서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PSAT, NMSQT는 PSAT를 통하여서 내셔널 메리트 스칼라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에 많은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고, 많은 최상위권 명문대학에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특정 레벨이 되면 일단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4년간 학비를 모두 면제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러고 대학 입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11학년과 함께 똑같은 날 10학년 대상으로 PSAT 10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PSAT 10과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는 같은 시험 문제로 매년 10월 달에 치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에서 치러지는 Standardized Test, 표준 시험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같은 날 동시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시험이 아닌가 싶네요. 왜 그러냐면 약 10학년, 11학년들을 다 합해서 약 3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약 160만 명 가량이 1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이 160만 명의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칼러십 퀄리파잉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10월 달에 치르게 되면 약 상위 4% 정도의 학생, 그러니까 160만 명의 11학년 학생들 중에서요, 약 상위 4% 정도의 학생은 Commendation List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상위 4%, 약 5만 명 정도의 학생이 Commendation 명단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약 상위 1% 정도, 한 16,000명 정도의 학생들은 Semi-Finalist, 준결승 진출 학생들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에세이도 하나 따로 써야 되고, 실제 SAT나 ACT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이 학생들, 16,000명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약 15,000명 정도가 파이널리스트가 됩니다. 결선 진출자들이죠. 이 결선 진출자들 중에서 약 1,000명 정도가 Special Scholarship Recipient, 특별장학금 수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7,600명에서 7,400명 정도가 Merit Scholarship Winner, 그러니까 Merit Scholarship의 수상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제 입시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사실은 세마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학년 10월 달에 시험을 보고요. 그 학생들이 그 다음 해 12학년 10월 말에 EAED, 즉 Early Decision, Early Action으로 조기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때까지 이 퀄리파잉 테스트의 세마이 파이널리스트 결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대학에 지원할 때 원서는 내가 세마이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쓸 수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이후에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대학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서류를 더 보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경우는 사실은 대학의 당락이 결정된 이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EAED 조기 전형의 당락이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상위 명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상위 1% 학생이다. 즉 최상위 1%에 드는 16,000명 중에 하나다라고 대학에 어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약 60% 정도가, 일부 통계에 의하면 약 60% 정도가 average of A나 혹은 A-의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자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을 너무 잘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GPA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교들은 또 그런 트렌드와 반대로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일부 학교들에서는 A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학교들도 일부 있어요. 특히 뭐 특목고들이나 이런 데서는 A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GPA, 명확하지 않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GPA 기준을 넘어서 내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미국에서 1% 이내에 들어가는 객관적으로 학력이 증명된 학생이다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경우 11학년에 ACT, SAT를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다 올 A야. 그래서 ACT나 SAT를 보면 한 번에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1학년 첫 학기에도 ACT, SAT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전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11학년 첫 학기까지는 ACT와 SAT의 준비가 맞춰져 있어야 최상위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스케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학년 첫 학기 PSAT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반드시 PSAT 성적과 SAT 성적이 그 GPA와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분의 학생들의 본인의 성적이 전미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60만 명 정도의 학생, 11학년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는 11학년 학생들에게 전부 다 필수로 다 치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돈을 별도로 내거나 혹은 반드시 신청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학교에 알아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SAT 시험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즉, 첫 시험은 reading, 독해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writing, 문법 시험이에요. Writing and Language라고 그러죠. 문법이 베이스된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Math without calculator,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수학 시험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테스트는 Math with calculator,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SAT와 차별점은 SAT는 그 이후에 essay writing을 선택해서 치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PSAT는 그 이후에 치는 essay는 없습니다. 즉 4개의 시험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독해, 문법, writing language, 계산기 사용할 수 없는 수학 부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있는 그 독해 부분, reading을 알아보면 reading은 47문제를 60분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47문제를 60분에 풀게 되어 있고요. 5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에 한 4개가 아니죠. 9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하나는 literature, 그 문학이 출제가 되고, 한 개의 지문은 문학이고요. 다른 한 개의 지문은 사회학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지문은 역사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지문은 과학 관련이에요. 뭐 지구과학이나 생물화학, 뭐 물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2개의 과학 지문이 나오고요. 그 5개의 지문 중에 2개의 지문에서는 도표, chart, graph를 읽고 그거에 대답을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은 이렇게 5개의 다른, 그러니까 4개죠. 4개의 다른 지문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주제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vocabular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문맥에서 그 뜻을 유추해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찾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 파악이 중요한 독해 시험입니다. 내용 파악이 중요한 독해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skill이라 그러죠. 복합적 사고나 그런 그 추론적 사고에 익숙한 학생들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 영어 시험이 조금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나는 그 다음은 Writing and Language 테스트예요. 문법 베이스 시험인데 이 Writing and Languag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문제를 35분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 컬리지 보드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학생이 에디터, 편집자가 돼야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주어지면 그 지문에서 편집자가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법이 틀린 문장을 찾아서 문법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이 맞지 않게 배치된 문장을 찾아서 문맥에 맞게 배치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문장들이 너무 산만하게 나열이 돼 있으면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거나, 혹은 너무 길면 하나의 문장을 2개로 나누거나 하는 그런 편집자가 하는 그 능력을 이 시험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컬리지 보드, 이 시험을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문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 파악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상당히 쉬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문법을 잘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워크북이라 그러죠. 그 시험에 대비해서 나오는 문제집들의 경우는 SAT나 PSAT에서 요구하는 문법적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충 뭐 문맥이 이상하다,
다음에 문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좋은 참고서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문법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문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험은 Math without calculator.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학 부분이에요. 이 수학 부분은 17문제를 25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Grade In이라고 해서 주관식 문제, 짧은 단답형의 주관식 문제가 4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출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계산기들이 너무나 파워풀해졌어요. 굉장히 계산기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잘 몰라도 보기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거꾸로 답을 역추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산기가 너무 어드밴스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 수학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서 이 시험은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곤란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ACT, 이 다른 counterpart인 ACT에 비해서는 수학이 좀 단도직입적인 ACT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꼬여있긴 하지만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마지막 시험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부분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부분인데 31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역시 주관식이 4문제가 나옵니다. 이 SAT 수학은 이 시험보다는 PSAT보다는 주관식의 비중도 높고 문제수가 많아요. 하지만 이 PSAT는 SAT에 비해서 주관식 비중도 낮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조금 쉽고 알gebra 1이나 알gebra 2 정도의 문제들까지가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객관적인 시험 문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부 학생들은 이 PSAT의 수학 시험이 word problem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응용 문제라 그러나요? 그 말이 굉장히 길고 문장의 그 문맥을 이해해야 문제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 수학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PSAT 시험이 SAT보다는 조금 쉽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조금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거나 그 다음에 문제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몰랐어 라는 그런 좀 문제 파악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 치르기 전에 꼭 한두 번 정도 모의고사 혹은 시험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마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내가 미국에서 상위 1%의 학생이다 라고 대학에 알려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좋지요. 그리고 하나 더는 11학년 첫 학기 같으면 많은 학생들, 11학년 학생들이 실제 ACT와 SAT 준비를 시작을 했거나 많은 경우에는 11학년 첫 학기에 ACT, SAT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ACT, SAT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특히 최상위 명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ACT, SAT, GPA 이외에도 뭐 subject test나 essay나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최상위 명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웬만하면 11학년 첫 학기에 ACT, SAT 준비를 마치도록 충고를 하고 있죠. 근데 만일 아직까지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ACT와 SAT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GPA를 굉장히 잘 받고 있어서 여태까지 전부 다 만점이었기 때문에 4.0 만점에 4.0, 5.0 만점에 5.0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ACT나 SAT를 보게 되면 한 번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늦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PSAT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녀분이나 혹은 학생 본인이 전미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가서 시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ACT나 SAT를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요. 아직 만약에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에 최상위권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11학년 초, 첫 학기, 11학년이 들어가기 이전 여름방학에 준비를 마쳤다면 이 시험을 아주 잘 치러서 대학에 지원할 때 extracurricular, 훌륭한 extracurricular를 쓸 수 있는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잘 치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 평생에 한 번 11학년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객관적인 아카데믹 포지션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SAT나 SAT에 대해서 혹은 ACT에 대해서 혹은 미국의 대학 지원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JACE.EDU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SA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